안녕하세요. 순애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도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이의 성공이나 부를 그저 운이 좋은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죠. 이는 97%의 사람들이 단지 돈 버는 법, 정말로 성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 3%에 오르실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으면 남들은 모르는 성공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주인공이자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 밥 프록터. 이전에 그의 책 부의 원리를 읽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33년간 매일 부와 성공을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걸작, 부의 시크릿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덧붙여 이 책에서 밥 프록터가 제시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제품 보기에서 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더 빠른 부자의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시죠. 성공은 당신 것이다. 내일 아침이 밝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었다. 침대 발치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다. 상자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당신은 벌떡 일어나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는 성공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색깔인가? 크기는 얼마만한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선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공이란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어떤가? 남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흥분되는가? 이쯤에서 당신은 내가 만화책 쓰고 있다고,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다고 웃고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구여, 이건 환상이 아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 받은 것은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성공했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모를 수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을 선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의 온 정신을 이 책의 페이지에, 당신이 읽고 있는 단어에 집중해보라.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눈에 들어오는 사물로 주의를 옮겨보라. 책에 썼던 주의를 한순간에 다른 사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가? 맞다. 전혀 노력이 들지 않는다. 이와 똑같은 노력의 양으로 당신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핍과 한계의 감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풍요로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다. 그렇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이다. 꿈을 이루겠다고 결정하라. 그게 전부다.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어떤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고 이혼 소송을 밟는다. 목발을 짚고 다니며 오늘 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공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성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대부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 아주 당연하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다. 하지만 그렇게 길들여진 생각 때문에 당신은 매번 온전한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눈앞의 물리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똑같은 결과만 얻게 된다. 위에서 예로 든 가상의 인물은 온갖 부정적인 일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공이 외부 요인과 전혀 관련 없으며 성공은 자신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대담한 진실, 이 명쾌하고 아름다운 진실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을 내리고 과거에서 벗어나 꿈을 향한 길로 가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기적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성공했다. 성공은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기부여가 얼 나이팅겔은 생전에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 사업가는 언제 성공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어느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고 목적지에 도달하리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죠. 성공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어째서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 결정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니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다. 당신 뒤뜰에 금괴가 수천 톤이나 묻혀 있는데 당신이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무지, 알지 못함이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은 성공하려고 평생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은 성공은 이루기 어렵다는 압도적인 증거에 속아 넘어가고 만다. 그래서 운이 좋거나 아주 똑똑한 사람만 성공한다고, 성공은 남의 이야기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깊이 조사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한 가지 충격적인 결론에 이른다. 성공은 단지 결정이라는 진실이다. 97%가 돈 버는 법을 모른다. 불쌍한 윌리 서턴은 자신에게로 돈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오히려 돈을 쫓아버렸다. 은행 강도 윌리 서턴은 왜 은행을 털었냐는 질문에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불쌍한 윌리. 그는 두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첫째, 은행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며 둘째, 도둑질은 돈을 얻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행 강도는 은행을 털어서 평균 3,000달러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붙잡히면 10년간 옥살이를 하며 정부가 시키는 노동을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른다. 돈은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돈이라는 대원칙은 민감한 주제다. 돈은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기를 꺼리는 주제다. 돈에 관해 이야기하면 신랄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용감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오해받고 있는 돈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소원을 키울 때 돈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해주는 지혜도 길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가 축적되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왜곡되고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다. 돈이 전 세계에서 교환 수단으로 인정되고 이용되는데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돈 벌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는 좀 이상하고 슬프다고 자주 생각해왔다. 이 생각을 내비치면 흔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어째서 학교에서 돈 벌기를 교과 과정에 넣어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나 이미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다. 안타깝게도 97%의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3%에서 4%의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이제는 97%의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이 97%에 속한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든 원하는 대로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돈 버는 법 배우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배우기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주선 조종법을 배워 달까지 간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유능하다고 모든 일에 유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장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97%의 사람을 위해 쓴 것이다. 이자율이나 투자, 주식, 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돈의 대원칙은 무엇에서 부가 나오는지를, 다시 말해 부의 근원을 알려준다. 부자는 의무고 가난은 죄악이다. 오래전 조지 버나드 쇼는 돈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 그가 한 이 두 가지 말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가난은 죄악이다.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신이 즉각 나타낸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너무 오래전에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궁금해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 반응도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시 내 반응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20년, 30년이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버나드 쇼의 이 강력한 두 문장을 인정해야 한다.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 버나드 쇼의 말이 엉터리라며 거부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의 삶을 더 잘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통찰이 생길 수 있다. 1856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지 버나드 쇼는 20살에 영국으로 이주해 평생을 살았다. 그는 극작가이자 음악평론가이며 수필가였다. 버나드 쇼는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인으로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탁월한 사람이 부와 가난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결론 내리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조사해보면 버나드 쇼가 약자 편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사회에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부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썼다. 그는 자신의 연극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연극의 주제가 급진적이라고 여겨져 작품이 공연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작가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그의 두 문장을 다시 검토하고 이해해보자. 하나는 가난은 죄악이다. 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버나드 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우주의 자연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이 자연 법칙은 종종 신법이라고 불린다. 이 자연 법칙 중 하나는 창조 아니면 붕괴 법칙이다. 모든 사물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난다. 사물은 성장하거나 죽는다. 당신은 더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더 가난해진다. 또 다른 법칙은 다양하게 불린다. 카르마의 법칙, 심고 거두기 법칙, 인과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불리는 법칙이다.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살면서 드러내는 생각과 감정, 행동은 당신이 뿌리는 씨앗이다. 그리고 삶의 상황과 환경, 조건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서 거두는 수확물이다. 잠시 죄악과 돈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더 깊이 이해해보자. 죄악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건 죄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퇴행한다는 뜻이다. 창조 아니면 붕괴 법칙이 기억나는가? 당신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죽는다. 주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없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러면 인생에서 퇴행할 것이다. 이제 돈을 생각해보자. 돈은 무엇인가?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가치 있는 봉사를 많이 제공할수록 더 큰 보상을 얻는다. 봉사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버나드 쇼는 당신과 내가 서로 섬기기 위해 이 행성에 태어났다고 믿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면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며 돈은 이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어떤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는 그들이 번 돈과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잘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법칙이다.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버나드 쇼의 말이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옳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이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버나드 쇼의 말은 냉혹하고 심지어 엉터리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는 버나드 쇼가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도 마태는 버나드 쇼보다 1900년 앞서 본질상 똑같은 말을 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얼핏 보면 대단히 불공정해 보이는 말이다. 마태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은 남에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마태의 말이 몹시 불공정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풍요로움을 본인이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마태의 말은 매우 공정한 말이 된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버나드 쇼와 마태는 풍요를 얻는 데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 동료나 친구 등 모든 것은 법칙대로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끌어당기기만 하면 부족함은 전혀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몰아낸다. 자신이 얻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다. 한 번은 나의 멘토인 릴런드 벨 밴드월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을 해주었다.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받는 것에 대한 훌륭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 잠깐 하고 넘어가겠다. 나는 릴런드 벨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릴런드 벨과 한 대화는 주로 그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듣게 된 그의 말은 진리였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 이후 인생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릴런드 벨은 진리의 말을 전하고 뜻을 설명해 주었다. 그 결과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새롭게 얻은 이해 덕분에 이후로 나는 당신과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을까? 릴런드 벨과 나 모두 주고받았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는 내게 진리를 전하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동시에 주고받았다. 릴런드 벨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교훈을 얻는다. 오래전에 나는 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당신도 현명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대화가 끝난 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라. 그러면 10번 중 9번은 대화에 숨겨져 있던 교훈이 당신 의식에 떠오를 것이다.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강력한 말이다. 이 말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변 어느 곳에든 존재하는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훈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앞서 내가 말한 것처럼 돈은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돈을 인생으로 끌어당기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아이디어다. 나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부의 축적을 다루는 가장 완벽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30년이 넘도록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거의 날마다 조금씩 읽는다. 책 서문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 책은 엄청난 부를 쌓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경험을 전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는 거라곤 생각과 아이디어, 잘 짜인 구상뿐이었다.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시작해 부를 일구었다. 이 책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돈 벌기에 관한 완벽한 철학을 알려준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제목의 장은 없다.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도 없다. 돈을 다루는 또 다른 훌륭한 책이 있다. 도널드 월터스의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이다. 이 책은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장 제목은 없다. 9장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돈 벌기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 돈 벌기에 관한 또 하나의 훌륭한 책인 로버트 러셀의 이제 나는 부자다는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장 제목에도 돈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해 전 나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썼다. 샘 칼레누이크는 뉴욕의 벤턴북스 출판사에 이 책 35,000부에서 4만 부를 주문했다. 내가 나폴레온 힐의 책을 활용한 것처럼 샘은 내 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자기 회사 직원 수만 명에게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을 읽고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독려한다. 이 책에는 10개 장이 있는데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처럼 장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들어가 있다. 1장 제목이 나와 돈이다. 이런 책들의 목적이 독자가 부를 쌓도록 돕는 것인데 어째서 돈을 내세우지 않을까? 농부가 아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수확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씨 뿌리는 계절이 있고 수확하는 계절이 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가만히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당신이 접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은 종이는 돈이 아니다. 잉크로 숫자를 인수해 넣은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는 돈을 표현하지만 돈은 아니다. 돈은 아이디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지폐 뭉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돈 벌기는 어떤 의식을 추구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위대한 책들에 돈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다. 샘 칼레누이크는 아마 내가 아는 사람 중 돈 버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직원에게 많은 돈을 버는 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돈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긍정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승자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모든 말이 모호하게 들릴지 모른다. 뭔가 핵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위대한 작가는 모두 이렇게 쓴다. 당신이 연구해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핵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시장을 지배하고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사람을 잘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다. 그런 책들이 돈을 벌게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영적인 힘이 없다면 행복은 지속하지 않으며 진정한 부유 역시 얻을 수 없다. 돈은 당신이 누리는 풍요로움의 일부여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신체 건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위반하면 건강을 잃는다. 흡연과 음주, 과식을 일삼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이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돈 버는 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아직 못 봤다면 한 권 구입하기를 권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1장 나와 돈을 다시 읽어보라. 돈이라는 개념을 아주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 돈과 관련한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대부분은 자신이 돈을 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느라 바쁘다. 돈 버는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평범한 사람은 얼굴색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돈이 교환 수단임을 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취급한다. 그들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리고 아주 쉽게 돈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돈을 적절한 위치에 둔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그들의 종이다. 빈곤의식 대 번영의식. 부유한 사람도 살면서 종종 금전적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있다. 그들은 정신을 올바르게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들에겐 금전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비슷하다. 진실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 사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금전적 문제를 겪는다. 돈이 있으니 돈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돈 자체가 없는데. 돈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공격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은 빈곤의식이다. 빈곤의식은 결핍과 한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든다. 빈곤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온통 결핍과 한계, 시련뿐이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정신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핍과 한계가 그들 정신에 가득한 건 그들이 빈곤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확물은 결핍과 가난이다. 그 수확이 삶의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체 건강, 은행 예금, 사회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가난한 영혼들은 자신의 물리적 문제를 물리적 눈으로 바라본다. 이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울타리가 된다. 그런 삶의 결과들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들은 계속 같은 씨를 뿌리고 매년 같은 수확물만 계속 거둔다. 그들은 곧 그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하러 더 많은 걸 바라야 해? 우리 가족 중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린 원래 가난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정부 잘못이지.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해. 정부는 부자들한테서 돈을 거두어 우리에게 줘야 해. 부자들은 가진 돈을 다 쓰지도 못할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지녔다. 그들은 무한한 공급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수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게 수확하지 못하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임을 정확히 인식한다. 아마 그들이 밭을 제대로 갈지 않았거나 충분한 씨를 여기저기에 많이 뿌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것을 풍족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권리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들 사전에 남 탓은 없다. 그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번영의식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을 말하면 결핍이라는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임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즉시 번영의식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다. 미래에 수확하고 싶은 다른 작물들을 찾아보고 어디에서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눈다. 몇 년 전 사망한 영화감독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건 일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마음가짐의 문제다. 맞는 말이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이딴 실수와 판단착오로 가진 돈을 모두 잃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잃은 것을 모두 만회한다. 번영의식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례를 찾아 조사해보라. 그들은 당첨금을 금방 모조리 써버리고 한 푼도 남겨두지 않는다. 돈은 빈곤의식을 지닌 사람과는 함께 지내지 못한다. 이와 똑같은 법칙에 따라 돈은 번영의식을 지닌 사람을 떠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의식을 지녔는지 궁금한가?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솔직한 자세로 당신이 얻은 결과를 검토해보라. 당신 삶의 패턴을 조사해보라. 지금부터는 번영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초점을 맞춰보자. 강력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생각하라.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 확언에 감정이라는 연료를 공급하라. 그렇게 할 때 잠재의식의 저장고에 창조적 에너지가 쌓인다.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확언을 적고 소리내서 읽고 느끼고 정신에 새겨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공식. 이제 좀 진지해져 보기로 하자. 당신은 얼마를 벌고 싶은가?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릴런드 벨 밴드 월의 말을 기억하라. 영은 구체적인 지시를 요구한다. 더 많이 벌고 싶어 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5달러가 더 필요해 라는 식이어야 한다. 얼마를 더 원하는가? 정확한 수치를 정하라. 수치를 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 2장 얼마면 충분한가에서 권하는 지침을 참고하라. 그 장에서는 당신이 필요한 돈의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이때 반드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야 한다. 당신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원하는 것을 얻고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벌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돈을 진지하게 바라지는 않겠지만 돈은 벌어야 한다. 재정적 목표 더하기 비용은 소득이라는 공식을 활용해보자. 바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따라서 재정적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비용을 더하면 당신이 벌어야 하는 수치가 나온다. 이 공식에 따라 답을 얻으려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다. 5분 안에 답을 구했다면 맞는 답이 아닐 것이다. 이 공식이 당신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 그러면 이 공식으로 답을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재정적 목표를 세웠는가? 그렇다면 1년 이내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5년 이내에는? 10년 이내에는? 돈을 버는 방법에는 딱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이 둘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당신의 진심은 이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는 소득을 올려주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굴리고 싶어. 벌어야 하는 돈을 계산하고 나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직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당신의 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을 사랑하느냐다. 버는 돈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과 놀이에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다. 친구여, 이것이 풍요로운 삶의 핵심이다. 지금 직장 생활로 버는 소득은 얼마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총 수입은 상당한 규모로 늘릴 수 있다. 수입원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수입원이 하나라면 더 늘려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100가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원한다면 500가지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을 고용해 수입원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수입원이 다양한 직업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다가 수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수입원은 말 그대로 다양한 수입원을 의미한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다. 이는 돈 없이 몹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고 영속시키는 생각이다. 당신이나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진짜 부자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수입원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도 많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수입원을 다루는 책이 아니므로 다양한 수입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정했다면 금액을 종이에 크게 적어라. 숫자를 보면서 반복해서 말하라. 이 금액은 결과야. 이 돈은 내가 받고 싶은 보상이야. 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당신이 벌어야 할 총 금액은 다양한 액수로 나눌 수 있다. 각 액수는 별도의 수입원에서 나오는 돈이다. 각 수입원을 통해 얻는 수입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개별 보상이다. 한 번에 하나씩 하라. 이런 각각의 봉사가 당신의 삶을 역동적이고 설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당신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 기본 법칙을 이해한다면 돈을 얼마 벌지 결정한 다음에는 돈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당신의 지적, 감정적, 신체적 초점이 모두 봉사하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라.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은 방법으로 도울 길을 찾아보라. 궁극적으로 돈은 종이라는 진실을 잊지 마라. 돈이 있으면 1000곳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식을 지녔고 부유한 사람은 번영의식을 지녔다. 빈곤의식은 돈의 부족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반면 번영의식은 엄청난 부를 안겨준다. 번영의식을 기르려면 이 장에서 배운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 벌고 싶은 돈의 규모를 정확하게 정하고 금액을 세분하라. 그런 다음에는 돈 생각은 지우고 모든 정신력을 봉사에 집중하라. 그러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랠프 월도 에머스는 말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법칙 중의 법칙이다. 이 말은 탁월한 진리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들이 그것을 얻도록 도와라. 돈에 대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긍정적 확언을 반복하라. 당신이 번영 의식을 기른다면 반드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